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걸어오면서 상당히 땀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우리 노동이사 및 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행사 사전 행사를 맡은 공동주최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명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는 여기 쓰여 있듯이 두 번째 공동기획 노동 포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6월 10일 날 올해 그 공동주최 참여하신 기관들이 모여서 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태화인가 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당시 그 포럼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언론에서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첫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 공동 주최하신 기관들이 모여서 2차, 3차 노동 포럼까지 같이 해서 노동이사제, 특히 서울시 조례의 문제점, 그걸 더 나아가서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포럼을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열기로 하고 그 계기로서 이번에 두 번째 포럼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음으로는 여기 다들 노동이사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지만 그 외빈들도 참석을 해주셔서 또 기관의 노동조합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그분들의 인사말과 연대사 한마디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말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추정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님이신 김태균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듣고 저희 서울시 산하 노동이사님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방향을 열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추정기관 의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결코 방향이 분리되거나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의미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가치가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데서 오늘 같은 사회에서 전망과 그리고 발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그 위원장님들 나오셔가지고 그 기관 소개하고 한 1분 동안 뭐 이런 노동이사제에 대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분 준비된 분들 모두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죠. 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유영진이라고 하고요. 갑작스러운 자리라서 준비된 멘트는 없습니다만 오늘 일찍 와가지고 우리 덕태주 예전에 서울 모델 위원장님 계신데 노동조합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무국장 하면서 뵀던 노사정 서울 모델 위원장님이셨는데 그때 지금의 노동이사 서울형 노동이사의 3파 역할을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지금 저도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우리 노동이사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의지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이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8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활동에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그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노동조합위원장 심현정입니다. 앞서 이 노수선 식품공사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노동자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위원장입니다. 저 위원장님 조금 사정이 생기셔서 조금 늦어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이사 두 분이 계신데요. 서로 협조해서 더 잘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소프트출 노동조합 협의회에서도 좀 뭐 힘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에서 적극 협조하고 도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원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노동이사 제도를 통해서 또 이사회에서 또 소중한 한 표를 항상 이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또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책적으로나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는 또 300일 미만 사업장이어서 또 노동이사 제도가 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이렇게 위원장 대신 나왔지만 제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보고 또 노동이사 제도가 저희 재단에서도 계속 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님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노동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 공공기관 내지는 지방 공기업 그다음에 출연기관에서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 그리고 이 노동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 노동자들이 자존심 그다음에 자부심 그리고 내 노동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으로만은 부족함이 있죠. 그것을 보강하고 경영진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이 전 노동이사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노기호 노동이사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영진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노동조합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으로서는 우리 노기호 노동이사님의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의지도 하고 또 함께 현장에 우리 노동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그 존재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함께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합니다. 1차 노동 포럼에 이어 2차 노동 포럼으로 오면서 참여도 늘고 관심도 늘고 이렇게 좀 감추려 있던 것들이 2차 노동 포럼 되니까 어깨가 쑥쑥 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하반기에 3차가 이제 국회 입성이 남아 있는데 그때도 이거 뭐 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투쟁 의지, 투쟁이란 말보다 하여튼 의지 이런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저희 사전 행사 다 마치고요. 이제 본행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행사 그 사장을 맡아주신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부소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동이사제 8년 회고와 전망 기본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이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우리 노동이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니까 우리 토론회가 더 아주 성황리에 개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9월에 노동이사 조례 지정이 된 이후에 2017년 서울연구원 1호 노동이사가 임명된 이후에 현재 서울시에서 제3기죠. 3기 노동이사 분들이 선출돼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전국의 방역 지자체 단체 총 94개, 94개의 노동이사님들이 105명이 지금 선출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공원입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공공기관의 현재 87개 대상 중에서 66개 기관이 노동이사가 임명이 됐고요. 임명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동이사 제도는 그 공공기관 내에서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상생적인 노사 협력 관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공공성의 확장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그 역할에서 많은 역할을 우리 노동이사님들이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얼마 선호입의 그 노동이사님이 다 아시다시피 2024년 5월 3일 날이죠. 그래서 5월 20일 날 공개됐는데 서울시 노동이사 조례가 개정되면서 34명에 이르던 노동이사 수가 현재 17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이사 제도는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제도적으로 완착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권 변화나 이런 그 기관장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이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착하고 노동이사 제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핵심에는 이제 상위법의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이사 제도의 미비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노동이사 제도의 활동을 점검해보고 현재 노동이사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전환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 과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그 논의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강덕주 선호위원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강덕주 선호위원 사무총장님께서는 서울시 노동이사 제도에 8년 동안 활동상을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철 사회공동연구원 선생님께서는 노동이사 제도의 도입 현황 그리고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동이사 제도의 참파역 설계를 하고 또 노동이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박태주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태주 고려대 노동건전소 설문위원께서 이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그 겪었던 에피소드 그런 회고와 그리고 앞으로 노동이사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것을 발표를 해주실 점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한 20분씩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20분 내로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자들도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요. 일단 앞에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는 네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태영 선호위원 정책위원장님께서 나오셨고요. 네, 박수로 우리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종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2위로 당선했다고 제가 오늘 들어서 오늘 처음 뵀는데요. 장기현 서울교통공사 우리 승무본부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박유진 그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서울시 의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전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도 법 개정, 조례 개정 때문에 그때 많은 그 관심을 가지셨고 또 서울에서 많은 그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질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에 따라서 강덕주 선호위원 성춘장님께서 지난 8년간 서울시 노동이사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노동이사이자 지금 선호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주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포럼에서도 시작을 제가 먼저 했었는데 또 영광스럽게 두 번째 포럼에서도 또 제가 먼저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이사 임명 받고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3년 임기 중에서 제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점 돌고 1년 6개월 남았는데 1년 6개월 후면은 이제 저희 기관은 노동이사 제도를 이제 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관뿐 아니라 이제 300일 이하인 지금 서울시 투자출연 기간에 있는 지금 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노동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이제 임기가 남아있는 임기가 종료되면 저처럼 이제 노동이사제가 일몰되는 그런 기관의 노동이사님들을 다 이렇게 그 마음을 다 대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 좀 마음이 사실 좀 조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법 근거가 빨리 좀 만들어져서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라도 어쨌든 좀 노동이사제를 저희 기관에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성우위원 사무국장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이제 좀 잘 운영되어 왔었는지 좀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일단은 좀 준비를 했는데, 돌아보기에서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의 그런 이제 서울시 입장과 논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노동이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 1월에 이제 노동이사 1호가 서울의원에서 이제 임명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에 이제 16개 기관에서 22명의 근로자이사, 당시의 근로자이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이제 노동이사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페이지 보시면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15개 기관에서 지금 17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기관이 좀 흐리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이제 지금 300인 이하의 기관들이고 이제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일목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물재생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이 이제 막힘이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면 노동이사가 2명이 아니고 1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상풀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도 원래 2명의 노동이사를 선출을 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1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골재단은 지금 현재 10월 정도에 이제 노동이사 선출이 될 예정이고, 세종문화회관은 지금 노동이사 한 분이 선출이 되어 있고 지금 임명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4년까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노동이사가 총 65명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현직 지금 노동이사 전직 이사분들은 이제 다 현업으로 다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선호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카페에서 이제 노동이사 전직 현직 노동이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을 계속 이제 아카이브로 누적을 시켜가면서 그 곳에서 이제 전직 현직 노동이사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같이 현황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시간상 그냥 자료를 좀 대체를 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2018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노동이사 도입 사례지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노사 갈등으로 생기는 그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부분과 그
그것들을 이제 노동이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사 갈등을 좀 해결하고 이 노동이사 제도가 좀 건강한 노사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소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기자님도 바뀌고 조금 이제 담당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노동이사의 이제 목적을 보시면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신 서비스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한다라는 그 목적이 노동이사의 세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활동 사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 활동 사례의 모든 이제 내용들이 이 목적과 너무 착각처럼 이렇게 부합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래서 사실 노동이사들이 밑에 표기도 돼 있지만 권한이 그렇게 뭐 이사회 안건에 지금 제출권만이지 부의권도 없고 굉장히 권한 부분에서도 좀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은 노동이사들이 지난 8년 동안 어쨌든 굉장히 자기 역할에 충실해 왔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를 드리면 서울의료원의 박경표 이사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는 그런 그 식당 조리원들의 그런 그 고충을 좀 해결한 사례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방이 이제 여름철에는 그 조리원분들이 한 30여 명 지금 근무를 하고 계셨다는데 40도가 넘는 그 찜통 같은 그 조리실에서 어쨌든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 노동이사가 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조리원분들의 고충을 이제 듣고 또 이해관계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부서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병원 그 조리실에 냉난방 설비를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 근무자분들의 그런 노동 환경도 개선을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환자실도 더 실질적으로 좀 제고를 했던 그런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례가 이제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의 조건영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 이제 좀 그런 그 상임위원 중에 이제 개인 비위가 있는 그런 분과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중에 좀 성희롱 그런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이사회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비위 그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이제 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의식의 그런 투명성 강화를 좀 더 높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오붕이사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 LH 대비해서 43%의 수준이고 이게 2011년에 또 18년 만에 이제 임대료가 인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23년까지 거의 12년 동안 또 계속 그 공공주택 임대료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4,800억의 적자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장과 현재 그 SH공사 사장님과 그다음에 당시 경영 고문이셨고요.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님이시라고 하는데 계속 면담을 통해 가지고 좀 설득을 하셨고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임대료를 5% 이제 인상을 하는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2년 만에 이제 임대료가 상승이 됐고 연간 이제 180억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H와 GH 중에 이제 임대료 격차도 좀 해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대시민 서비스 증진 사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서울 기후동행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후동행 카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월 65,000원이면은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좋은 정책인데요. 오세훈 시장님의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이제 흥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적자가 굉장히 누적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매달 26억의 적자가 이제 쌓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후동행 카드를 계속 운영을 할 때 생기는 적자를 이제 서울시에서 100% 보존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50%밖에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나머지 이제 50%는 결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쉬시라고 하는데 냉방기를 조금만. 예,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계속 이제 매달 26억씩 계속 누적이 돼가는 상황이고 이게 뭐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누적 이제 적자가 굉장히 커갈 겁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이제 임직원과 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 누적돼가는 적자가 결국은 나중에 또 기관의 또 구조조정이나 또 경영 또 이렇게 개선이라는 또 압박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고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탄소 중립이나 요즘 이제 화두인 ESG 경영 관점이나 또 시민들의 대신 서비스 증진 이제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좀 실현을 해야 되는 또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어쨌든 또 노동조합과 이렇게 잘 설득을 통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그 외에도 다른 또 사례들이 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소소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들도 더 많기는 하지만 자료식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이사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가 조례로 이제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조례로 이제 노동이사제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방에도 노동이사 협의회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이제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이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도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전국 노동이사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노동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상위법 근거를 어떻게 이제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이제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연구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한국형 노동이사 제도의 모델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공노위협, 그러니까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지방공기업 60개 기관에서 지금 80명의 노동이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에서는 지금 69개 기관에서 69명의 지금 노동이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이제 149명인데 거의 한 150분의 노동이사가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 사실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22명으로 시작했던 노동이사제는 지금 현재 150명의 노동이사가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보면 분명히 노동이사제가 확대가 되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협의체별로 이렇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그 상위법 근거나 또 노동이사의 통합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강력한 이제 좀 그 힘을 가지고 좀 제도의 개선과 한국형 노동이사 제도가 좀 자리를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이제 어떠냐라는 이제 좀 생각이 있고요. 뭐 그
다 같이 또 이렇게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공기업과 국가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조금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통합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지고 좀 노동이사 제도가 조금 더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석주 황춘호께서 서울시 노동이사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 기후동행 카드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노규 이사님이 제안을 하셨다고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이사님들이 이런 그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그 또 앞으로 이제 전국 노동이사 협의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한국형 노동이사 제도를 어떻게 우리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국 그 국가 노동이사 국가공무기관 같은 경우는 69명입니다. 66명이라고 제가 정확히 갖고 있었는데 69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노동이사 제도의 도입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김철 사회공무원 주시겠습니다. 예, 사회공무원 김철입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 그때 그 박원순 시장이 협력적 여사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약간 당분간 채찍 비슷하게 당근으로서 이제 그때 노동이사 그때부터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연 경영차원에서 의미가 있을까라고 약간 고민을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금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노동이사제는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에 다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4분의 1 정도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아직까지 노동이사가 임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87명이 다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경우에도 이제 그 노동이사제 축소 시도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이제 근거 법령이 없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황하고 장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그 서울시 그 근로제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그때 광주시가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경기도가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때 이제 그 서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는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천시가 처음으로 이제 노동이사를 도입했고요. 여기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지방공기업법상에 이제 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그 제약을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제 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광역 그 10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8개 총 18곳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별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90곳에 114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자율적으로 도입한 그런 13곳을 포함해서 94개 기관에 105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에서요 연번에 이제 13부터 쭉 거기 보시면 대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산, 수원, 천안, 충주, 양주, 용인 이런 곳은 다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노동이사가 이제 임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수 있다면 안 둬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정만 돼 있을 뿐 그러니까 실제로 도입 안 돼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 노동이사제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경기도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이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상 의무적으로 돼 있다가 이걸 완화시켰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노동이사가 그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노동이사를 필수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추천 절차, 해임 요구권, 조항 신설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제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 경우에는 2021년도 그리고 전남 경우에는 2023년도에 서울시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100명 정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명으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공공기관은 국가 공공기관에 비해서 정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기관에서 오히려 이제 이 노동이사 필요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100명 이하로 하기보다 50명으로 해야 훨씬 더 이렇게 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그 운영 기간을 확대를 했고요. 충남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그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그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노동이사가 되려면 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그러니까 탈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러면 조합원 자격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전도 좀 마찬가지로 그 규정이 없는데 이제 노동이사가 임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제 안건 부의권은 노동이사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이제 다른 곳과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전시와 뭐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 수원시, 노민시, 양주시 경우에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노동이사가 선출되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대구시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조례가 발의가 된 적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제정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종, 강원, 충북, 경북 경우에는 아예 이제 조례 일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발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쟁점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여기 쟁점들은 이제 이미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그런 쟁점이고 사실 이 노동이사가 도입될 때는 여러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방망 경영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또는 과연 이 사회를 약간 이제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도치, 그러니까 노동자가 다 말아먹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그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미 아마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좀 이렇게 나타난 실무적으로 그리고 운영상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입상 쟁점에서 노동이사 자격 요건, 그러니까 근속 요원 관련된 것인데요. 대부분은 그 조례에서는 재직 노동자가 한 1년 정도 있으면 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1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자격 요건을 늘렸고요. 그리고 뭐 충주시와 양주시 여기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시만 약간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출 방식을 보면 실제 이제 비상임이사 선출 절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직원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노동이사 후보가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선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토론하실 때 장기현 선생님께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결국 이제 이런 그 노동이사 선임과 관련된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노동이사에 대한 별도의 선임 규정과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올 초 이제 그 공로기업 소속 그러니까 노동이사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한 72% 정도가 그러니까 전 직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충남의 경우만 약간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절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해석에 의해서 이건 얼마든지 좀 약간 반박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법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 곳에서 이제 그 노동조합의 신분 유지가 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노동이사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장평이나 노조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이사라고 하면 노동자로서 이사회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경영 참여 이런 것인데 이런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면 사실상 그 정체성이 이제 그 말살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노동 그 이사로서 참여한다는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이제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농기업 그 설문조사 2020년도에 이제 그 설문조사한 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직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사임하거나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위법 근거가 부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재량규정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절에는 있지만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이제 그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제 그 규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추정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그 도입하고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양경수적 공대위 지방공공기관 특유에서 현재 이제 그 국회에 지금 이제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마 그래서 올해 내로 아마 이게 법안 발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쟁점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서울시 축소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쟁점들이 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노동이사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우선 권한과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운영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다 일반 비상임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지위 그리고 직원으로서 지위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양자가 이제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약간 노동이사에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원으로서 하게 되면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인추위원으로 해야 된다 할 때는 직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달지 또는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뭔가 이제 그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 내세우려고 하면 이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촉소지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상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경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고 여기에 따른 책임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책임만 조금 명확하게 돼 있고 권한은 거의 약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임추위 참여인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그 여기 계신 아마 노동이사분들이 좀 제일 잘 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로 넘어가서 노동이사에 대한 그 지원 및 역량 강화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기회가 충분히 좀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교육은 이제 단순히 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역량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자원 국가공공기관 같으면 뭐 자원외교랄지 또 4대강 사업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례 마주했을 때 노동이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대부분의 이사들은 다 이때 이제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해줘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이런 것과 좀 비교한 그런 사례가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현재 그 페이지 폐원 위기에 있고 폐원이 됐죠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이때 이제 폐원될 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폐원되는데 유일하게 그때 반대한 이사가 노동이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노동이사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제 임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사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좀 경영진과 거의 동일한 그런 이사를 가지고 있고 노동이사 한 명 가지고는 사실상 하는 일이 거의 좀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노동이사가 아니더라도 뭐 이해관계자랄지 또는 이용자 대표 이런 이사들이 함께 좀 있어야 돼 견제 이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노동이사 교육은 대부분 다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를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노동이사 분들은 아마 거의 그런 교육을 잘 2기, 3기에서는 잘 받지 못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국가공공기관에 맞춰져 있고 기재부나 또는 이제 그 상생포럼이랄지 상생재단이랄지 이런 데서도 국가공공기관에 맞춰져 가지고 지방공공기관 쪽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교육도 좀 시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상 활동상 그런 안정화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약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활동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노동이사들은 약간 좀 위협을 받게 되면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런 처분,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에 대한 이제 유급 보장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노동조합과 그 노동이사와의 어떤 관계인데요. 대부분은 노동이사들은 그 노동조합과 이제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노동조합하고 미리 좀 사전에 이런 것들 협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에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느냐 이것들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제 뭐 노동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의무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충남에서 그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이제 그 책임에 관한 그런 조항들도 약간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에서 그 이제 그 노동이사를 필수로 임명을 하고 추천 절차 그리고 해임 요구권 이것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건데 해임 요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뭔가 직원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자격하고도 좀 약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노동조합과 노동이사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그 역할 분담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54페이지 보면 그 안착을 위한 그런 제언이 있는데요. 뭐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절감하실 것 같은데 노동이사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적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제 그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이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어떤 관여는 좀 약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도 더 활발하게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지 경영 참여로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확립의 토대로서 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노동자 주도의 노동이사제를 구현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걸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길었는데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분 시간 드렸는데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발표를 요약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제가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재밌는 그 제도들 규정들이 있구나, 우리가 좀 참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노동이사분들은 계속 우리가 임명되기 때문에 수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그 94곳에 105명, 그 다음에 국가노동기관에서는 지금 69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140명도 넘는 것 같은데 오늘 계속 임명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조례제정 보면 굉장히 그 재밌는 게 있고 앞으로 아마 다른 그 기관에서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노동이사제 의무화 조항을 다시 제정했다는 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도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례를 했다라는 거 중요하고 또 충남도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그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특색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기관에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좀 활용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산에는 안건 도입권도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 도입상의 쟁점 부분에서는 이제 선출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지자체장이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그 종업원들의 의사와 반해서 임명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그 운영상의 또 문제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상임 이사, 지금 노동이사들이 대부분 비상임 이사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상임 이사보다는 좀 더 권한이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원 추천위원회, 왜냐하면 이게 낙하산 인사 반대라든지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임원 추천위원회도 노동이사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및 역량 강화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사실은 저희 그 노동대학원에서 노동이사 아카데미를 1년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교육비 부분이 사실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육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광역이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노동이사님들이 교육비가 이게 예산에 책정되지 않아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그 노동대학원에서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신 위원님이 나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예산의 책정을 통해서 이 작은 기관의 교육비가 너무 작더라고요. 1년 예산 전체가 뭐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500만 원, 600만, 700만 원 이렇게 잡기가 참 힘들어서 값이 눈치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뭐 나중에 이제 토론에 저희가 사회 서비스원 살펴드리겠지만 노동조합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토론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시 정도 됐는데 이어서 우리 박태주 부사님하고 있을 텐데요. 그 노동사대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들어서 달마가 그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과 같은 환우와 같은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노동이사가 서부에서 우리나라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박수수 박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 노동자 제도의 도입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들러리론이라든지 이런 또 이게 초기에는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박수수 박사님의 그 도입 과정의 회고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태주입니다. 제가 요청을 받으면서 노동이사제를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할 때 그때 취지와 상황 그리고 그때 같이 꿈꿨던 일들이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시는 김태영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가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어서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저기 계시는 서울의료원의 신민들 위원장님은 그때도 위원장이었고 지금까지도
자기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계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같이 꿈꿨던 그런 관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어떤 관심이었죠. 2014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 참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 요구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 한 거고, 두 번째는 경영 협의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독일식의 공동결정 제도를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일단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4년 11월 24일이었고 12월 1일 날 제가 그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지금은 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도 거기 위원장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이 과제를 저희 서울모델협의회가 떠맡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가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독일 3개월 동안 출장을 갔었고 연수를 갔었고 거기서 폭스바겐을 방문했었고 그때 그 폭스바겐에서 받았던 일반 노동 이사제와 이른바 사업적 협의회죠. 공동결정 제도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 노동 이사제 도입을 가지고 그 처음에 논의를 시작할 때 우선은 그 구체적인 설계는 노동연구원에 맡겼습니다. 그때 설계에 참여하셨던 그 이정희 박사, 또 그 박규천 이호회대 교수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노동이사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통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놓고 뭐 비판도 서슴지 않았죠. 그 옆에 계시는 김태형 위원장도 시설공단 노조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까칠했다. 다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심현정 그 서울 어려운 위원장은 아마 우리 편이었던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회의론도 있었고, 그 결국은 우리가 덜렁이 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일 큰 이야기는 노동조합을 의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거의 대부분은 그 미조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공공운수노조가 조금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 한 발은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노동조합을 설득해서 함께 작업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사용자들은 물론 좋아할 일은 없었습니다만 또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는 정말로 강했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간담회 열고 토론회 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과 어떤 노사 서울시가 독일과 스웨덴을 다녀오면서 이제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이사제 설계하면서 정말로 그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무런 설레도 없었고,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을 우리가 모델로 삼았습니다만도 독일과 스웨덴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수입하거나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거든요. 어떻게 한국 상황에 맞게끔 노동이사 제도를 설계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선은 명칭부터가 근로자 이사인가 노동자 이사인가 노동이사인가, 그 당시에 법률적 명칭이 근로자니까 합의한 게 뭐냐 그러면 쓸 때는 근로자 이사로 쓰고 읽을 때는 노동이사를 읽는다 하는 사실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로이사로 쓰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읽을 때는 노동이사로 부른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논란이 당연히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논란 사항이었습니다. 뭐 교육시간, 평가, 활동시간, 대무, 활동비.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전선했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때 노동조합이 주장했던 것은 과반수 노조 추천제도였습니다. 사용자와 서울시가 이야기했던 방식은 전체 직원의 투표 방식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이사제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노동이사가 조합의 경영참여제도인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제도인가 하는 그 문제로 연결되는 그 노동이사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논의됐던 논쟁의 지점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단체 교섭권을 갖고 과반수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거든요. 우리나라 노사관계, 기업별 노사관계는 당연히 과반수 노조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는 풀리지 않는 주제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조합원 투표 노동이사를 선출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데 대한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지점입니다. 갑자기 노동부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노동이사를 인정하면은 노동이사는 임원이고 임원을 노조원으로 하면은 노조한 그 당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에 따라서 노조님 통보를 해버리겠다는 간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협박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당연히 이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시행 구조 2항은 삭제되었고 그 조항은 삭제되었으면도 그 당시 우리가 만들었던 노조원 자격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도 노동이사의 정체성 도대체 노동이사는 누구인가? 노동자인가? 아니면 임원인가?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노동이사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의 연장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으로부터 독립적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가 경영이나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가? 독립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은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문제의 근원에 저는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의 자격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다. 노동이사 제도가 2016년이죠. 2016년 9월 달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고 2017년 1월 달에 서울
통과하고 나서 곧바로 제기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로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덕 의원을 중간에 참 핵심으로 포스도 삼아서 가칭 경영 참가권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9월달에 노동위에서 통과하고 혹시 그 김태형 위원장이나 심현정 위원장이 기억할지 모르겠으나만도 10월달에 그 누굽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가수 안치환까지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 서울시청에서 뭐라 그럴까 축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용덕 의원을 특별히 초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경영 참가권을 만들어 달라, 깃발을 들어 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용덕 위원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만도 노동 회수 문제에 관심이 꽂혀져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안철이 노래 부르던 날 노사정이 다시 다짐을 하고, 그때 무슨 다짐을 하냐 그러면은 경영협의를 만들겠다, 논의를 시작하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경영협의가 뭐냐 그러면은 노사협의를 독일 측의 사업적 협의로 만들겠다. 그래서 노동이사가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는 경영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다시 말해서 노사협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박원순 시장이 밝혔던 그 구상이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노사 서울시 전문가가 모여서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영협의를 갖다가 사업적협의로 붙이자. 그리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서울모델 협의가 중재를 하겠다. 그리고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바꾸고 의결사항을 대폭 확대하겠다 하는 안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고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없었던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옮기고 한 1년의 과정 속에서 공동기를 갖게 되고 2020년에 다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달 반, 두 달 전에 그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경영협의를 다시금 시작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짓자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장께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판에 그런 일이 있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별노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노동이사제가 정책되기 위해서라도 산별노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합은 성과 연봉제와 관해서 집단 교섭을 했고 사적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집단 교섭을 통해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른바 서울시 산하 전체 노동조합들이 집단 단체 교섭을 선출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상의 노동조합이 이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발을 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업 교섭을 가는 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좀 전에 김철 의원이 말씀하셨던 공공견해 지배구조. 그래서 공공견해 지배구조에서 외부적 지배구조의 권한과 관련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른바 내부 지배구조로서의 이사 그리고 노동이사의 역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나왔던 것이 서울시 현재도 서울지방공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에 관해서 논의가 대담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앞으로 전망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다지 그 외국 박근혜 정부 시절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조합원 자기분과 관련한 재반 문제들, 노동 이사의 수, 개선문제 있다는 문제, 외국 그 노동 이사제의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 협의회, 경영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더 나가서 참 법을 만드는 부분은 참 누구나 다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동의하겠으나만도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법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더 나가서 노동조합이 초기업별 노조, 장기적으로 산별 체제를 향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 우리가 꿈꿨던 일들로서 지금도 남아있는 과제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노동사조의 도입에 대해서 사실 박세도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듣기 전에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세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발제본 중에서 나온 얘기 중에 그 노동이사제의 황금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게 산별노조의 그 초기업 노조로 가는 그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영협의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문제. 그래서 경영협의회, 사업장협의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동이사제와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이제 20분씩 다 지키셔갖고요. 11시 20분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토론하면 어떨까요? 조금 계속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20분인데 11시 반에 토론을 본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반까지 다시 모임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예.